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윤규 변호사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합격수기 세 번째는 전설적인 우리 공부의 또신 장승수 변호사님 합격수기예요. 장승수 변호사님 합격수기는 총 제가 네 가지를 전달해 드릴 거고 공부법적으로도 이제 전달 드릴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태도라든지 목표의식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가 내가 넘어야 했던 것은 내 자신이라고 해서 이제 장 변호사님께서 내신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그 센세이셔널한 책, 요즘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. 예전 제가 공부할 때 가장 유명하던 어떤 공부법 책이라기보다는 합격 수기였어요. 장승수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막노동꾼으로 일하시면서 그 사수를 하셔가지고 서울법대에 이제 수석으로 입학을 하셨어요. 요즘 사법고시 합격하셔서 변호사로 또 일을 하고 계신데, 그 과정에서 이제 어릴 때도 굉장히 좀 어렵게 좀 힘들게 사셨고, 공부하는 것들도 어떤 과외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꿈도 꾸기 어려우셨죠. 막노동 하시면서 돈 벌어서 공부하시고 그랬으니까.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변호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. 일단 한번 제가 변호사님 책 앞에 서문에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누가 감히 우리의 삶을 원하지도 않는 모습으로 제멋대로 이끌고 가려 한단 말인가. 태어날 때부터 뚱뚱했다 해서 발레리나가 될 꿈을 갖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. 훌륭한 발레리나가 되든 못 되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. 오기가 이렇다. 그래서 내 삶을 제한하는 조건들을 거부하기로 했다. 그 당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그래 말씀을 드렸죠.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지난 5년 동안은 바로 이러한 것들과 싸워온 시간들이었다. 오수 이제 사수에서 이제 다섯 번째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셨으니까 그죠.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나 자신의 한계, 내가 가진 선천적인 열등한 조건들이었고, 그러므로 내가 넘어야 했던 것은 가장 큰 산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. 나는 희귀한 독종이 아니다.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것에 몰두했을 뿐이다.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히고 얻어터지며 부지기수로 쓰러졌지만 그게 끝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다. 다시 일어날 때마다 맷집도 조금씩 더 생겨났다. 처음에 무엇 하나 갖춘 것 없는 나 자신이 싫었지만 차츰 나 자신의 내재된 잠재력을 확인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. 그리고 이러한 열정과 가능성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보통 사람들에게 숨겨진 위대한 에너지라는 걸 알게 되었다. 나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 내재된 그러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누구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. 우리는 우리 자신을, 운명을, 한계를 바꿀 권리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런 힘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어때요? 좀 힘이 많이 되시죠?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가 사실 우리가 요즘 뭐 흙수저라든지 이런 말들 많이 쓰는데, 금수저, 흙수저. 제가 그 말을 되게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 이유가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. 이 변호사님의 어떤 이걸 보면서 사람마다 이제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과연 꿈도 다를까?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소망이 어떤 내가 처한 환경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꺾여야 되는 건가?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,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기까지 가장 큰 어떤 영향을 줬던 이제 두 분이 계신데, 그중 한 분이 요 장승수 변호사님이세요. 그래서 요 부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, 자, 그다음에 이제 개천에서 요즘에 용나기가 좀 어려워졌다는 말이 있다.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. 최근이라고 해도 2011년인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 같다. 그런 냄새가 자꾸 난다. 돈 없는 집 애들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려고. 물론 이제 어떤 이런 조금 대결적인 조금 뭐라 해야 될까, 공격적인 저는 이제 어떤 인식보다는 조금 더 저는 부드러운 이제 사람이긴 한데, 어쨌든 이런 말에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동의를 해요. 그러니까 이걸 누가 퍼뜨린다라는 것보다는, 제가 원문을 이제 옮기다 보니까 그대로 편집할 수 없어서 썼는데, 이런 말씀 하셨어요. 개천의 용락이 어려워졌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퍼뜨리거나 또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만연화돼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인 거죠. 그죠? 옛날에는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해도 비싼 가외 선생이 있어야 했는데 지금 인터넷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? 오히려 기회는 더 많아진 거 아닌가요? 가난하고 지치고 힘들수록 더 악착같이 꿈을 꿔야 하는데 쉽게 포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. 사회 나와서 보니까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 말이죠.
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수험생 때는 굉장히 시야가 좀 좁다 그랬죠. 그때는 진짜 이 방법만 되는 건가? 반드시 막 학원을 막 다니고 비싼 돈을 들여서 과외를 해야만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불안함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요 다음이 이제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사람들이 꿈이 있는가? 이거 자연스럽게 꿈 얘기로 이제 넘어와야겠죠. 꿈만으로는 왜 안 되죠?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진짜 꿈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? 그때 서울대 1등이 절지탱했습니다. 그 공사장에서 일하실 때. 1등하는 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. 아무리 힘들어도 1등에서 서울대 정문에 들어가는 그 샤 모양 있잖아요. 그죠? 거기만 생각하면 가슴이 쿵 해지고 그랬어요. 꿈이라는 건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영상도 올려드린 적이 있고 한데 내가 합격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소소한 거. 장 변호사님은 서울대 정문을 들어가는 서울대생으로 그 상상을 하신 거죠.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야 내가 글로 끌려간다고 했어요. 꿈의 유인력이라고 제가 책에서 소개해드린 부분이 이 수기 부분 때문이에요. 이 인터뷰 부분 때문에. 정말 에너지가 넘쳐나는 20대인데 그 당시에 이제 공부하실 때 눈물 날 정도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몰입하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? 용기와 무모함만 있으면 다 되는 건 아닌가요? 안 돼도 후회가 없을 만큼 그 정도는 아닙니다. 실제 결과적으로 모든 게 내가 간절하면 된다. 이런 어떤 진짜 무식한 말 하시는 게 아니에요.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목표한 거를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목표가 있고 몰입을 한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.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. 요 다음에 바로 나오거든요. 항상 맥락을 보면서 읽으셔야 돼요. 요것만 딱 보고 아니 뭐 내가 그럼 꿈만 꾸면 다 되냐. 그 뜻은 아니겠죠. 그죠?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. 보세요. 요거. 지구 탈출 수준의 노력 후엔 후회도 없다. 요 말씀을 하셨어요. 진짜 너무 놀라운 표현이죠. 하루에 19시간씩 공부를 했다. 하루에 4-5시간을 자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공부만 했다. 의식이 깨어있는 순간에는 오로지 공부만 생각했다. 여러분들 솔직히 이렇게 잘 안 하시죠? 저도 진짜 이랬어요. 의식이 깨어있는 순간 요거랑 거의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게 또 수석 합격자분 수기가 또 하나 있어요. 그것도 다음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. 시험 막바지에 가니까 떨어져도 그렇게 슬플 것 같지가 않더라. 왜? 하루에 19시간씩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하루에 4-5시간 잤으니까 그죠? 계속 공부만 했으니까. 아니 어떤 또 분께서 이렇게 뭐 하루에 16시간 공부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하는데 사람이 간절하면 다 돼요. 그렇게 되느냐고 묻지 마시고 내가 간절할 정도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. 내 건강 상황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밖에 공부를 못 한다 하면 그게 내 최선인 거고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19시간과 똑같은 가치를 갖는 거 아닌가요? 이거 수치화 시켜가지고 뭐 내가 왜 19시간 될까? 뭐 16시간 될까? 이건 좀 한심한 소리 같아요. 제가 너무 잔인하게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그런 단순한 숫자 비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이분은 19시간이었다는 거죠. 이게 뭐 평론가가 되려고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. 그리고 그런 어떤 말에 좀 속지 마세요. 꿈을 희석시키려는 어떤 안 좋은 어떤 강사님들이나 안 좋은 어떤 세력들을 좀 이렇게 영향을 좀 안 받으시면 좋겠어요. 네가 뭐라고 떠들든 간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진짜 지구 탈출 수준의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나는 후회를 없이 결과를 받아들이겠다. 이게 저는 조금 더 자기 삶에 책임감 있는 태도인 것 같아요. 기적을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최선을 네가 다 하는가 훨씬 중요한 거겠죠. 자,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시죠. 그래 시험 막바지 가니까 떨어져도 그렇게 슬플 것 같지 않더라. 안 되면 노가다고 사면 되지 뭐. 지금 어차피 하고 있는데. 할 만큼 해봤으니까 19시간 공부해봤고 4-5시간 자고 그랬으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으니까 노가다 해보니까 별로 힘들지도 않던데 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. 자이든 타이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해볼 기회를 가져보면 그 경험이 성공이든 실패든 살아가는데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에너지와 자신감이 된다. 내가 지구 탈출, 내 인간, 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다른 사람을 상회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래서 여기 앞부분으로 다시 넘어가면 눈물 날 정도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몰입하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? 용기와 무모함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게 이제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? 반드시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무엇이든 내가 안 돼도 후회가 없을 만큼 하면은 그게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내가 그래 어떤 일에 이 정도로 몰입했구나 하는 추억이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앞으로 뭔가를 할 때도 자신감이 든다는 거예요. 자, 네 번째. 그래서 이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머리가 아니라 인내심이다. 6개월, 1년, 수험 기간이 보통 이렇게 길잖아요. 그죠?
어떻게 참을까라고 막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루를 그렇게 살아보는 게 중요하다. 이것도 제가 엄청나게 저한테 영향을 좀 많이 미친 말인데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야, 내가 진짜 오늘부터 내가 공부를 뭐 많이 할 수 있을까? 막 15시간, 16시간 할 수 있을까? 오늘부터 3시간 자고 공부할 수 있을까? 그런 것들이 일단 내가 결단을 내리고 0.1초밖에 안 걸리죠. 내리고 이후에 책임지는 게 중요해요. 일단 하루를 그렇게 살고 그 하루가 쌓이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.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죠. 여기 하루가 고비다. 하루만 이겨내면 그것이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된다. 그 과정 속에 본인의 몸과 정신을 온전히 적응시키는 것이다.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대로 하진 않죠. 그죠? 서울 법대생들이 고시 합격률이 높다. 마냥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서울 법대생들이 고시에 빨리 합격하는 건 공부의 지구력이 좋기 때문이다. 공부의 지구력.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주일에 한 달, 몇 달을 공부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고시에 빨리 합격하는 것이다. 이런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영상에서 이제 공부 법적인 부분들을 소개를 조금 덜 해드린 것도 있지만은 변호사님이 우수하셔가지고 서울대를 가셨어요. 그 공부 핵심적인 공부법은 일단 무조건 외운다. 외우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이 됐을 때 답지를 보지 않고 문제를 푼다라고 했는데 이게 인투이션, 직관을 기르는 공부법과 일맥상통하죠. 근데 환경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모든 걸 외우려고 하면은 수험 기간이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어떤 기회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.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뭐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으로 드리고 따로 글로는 정리를 안 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같은 거 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어떤가요? 저는 이제 요 수기를 제가 대신 이렇게 읽고 나니까 제가 학생 때가 떠오르면서 그래 내가 자다가도 내가 사법고시 합격하는 게 과연 눈물이 날 정도의 꿈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봤어요. 또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또 일본의 또 합격 수기가 있거든요. 그것도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나는 과연 어떤 꿈이 있는지 한번 그 꿈을 좀 모양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더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다음에 네 번째 합격 수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.